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럼TV입니다. 충격, 사이버트럭 5만 대밖에 못 판다 라고 얘기하는 증권사가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미국 증시가 심상치 않습니다. 정말 글로벌 금융위기가 올까요?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면서 오늘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빠졌어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현황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의 주인공은요. 고용지수가 될 줄 알았어요. 개장 전 발표되었던 고용지수를 살펴보면 노동부에서 발표했죠. 2월 비농업 신규 고용은 31만 1천 개가 증가를 하면서 역시나 예상치였던 20만 5천 개를 상회를 했습니다. 제가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죠. 하지만 직전월 50만 4천 건보다는 많이 감소를 했어요. 자, 그리고 실업률은 3.6% 소폭 상승을 했고 임금 상승 속도 역시 둔화되면서 장 초반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전 장까지는요 강보합권을 유지했어요. 보시면 오전 장에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죠. 하지만 오후 들어서 이렇게 와르르 무너지는 미국 증시였습니다. 나스닥이 무려 1.76%나 빠졌어요. 이날 시장을 공포감에 떨게 만들었던 건 SVB,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에 기인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SVB는 자본 조달에 실패하면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이에 따라서 금융위기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패닉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금융위기라는 거는 경기 침체를 뜻하죠. 경기 침체감의 그 우려에 따라서 금융위기 공포감에 따라서 안전자산에 몰리면서 채권금리가 급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채권금리가 급락은 채권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뭐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경기 침체 우려감이 강력하게 들면서 연준의 빅스텝 가능성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이렇게 크게 빠지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유가는 소폭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매불 보시면 전반적으로 다 빠졌고요. 테슬라가 그간 하락폭이 심했죠. 그래서 오늘 기술적 반등이 0.3% 정도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뭐 이렇게 장이 안 좋고 경기가 안 좋다라고 느껴질 때는 역시 헬스케어라든지 컨슈머 디펜시브 영역이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밤 주인공은 고용지수일 줄 알았어요.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가 예측치보다도 훨씬 더 높게 나왔지만 이전 대비는 많이 낮게 나오면서 큰 영향은 별로 끼치지 못했습니다. 전월 대비 이렇게 감소한 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더욱더 시장에 별다른 악영향을 주지 못했던 이유는 전월 대비 임금 상승 속도가 둔화를 했기 때문이고 실업률 역시 소폭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임금 상승 속도가 완연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로도 이렇게 임금 상승 속도가 완화되고 있고요. 전월 대비로도 계속 이렇게 완화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측치보다도 다 낮게 나왔어요. 자, 그리고 미국의 실업률 역시 예측치가 3.4%였는데 3.6%로 소폭 오르면서 이날 비농업 신규 고용자 수 발표가 좀 묻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달리 해석해보면 고용지수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은 경기 침체 우려감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뜻이죠. 제가 계속해서 보여드리는 차트입니다만, 자, 2008년과 같이 다시 한번 이렇게 데드캣 바운스 이후에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조심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왔죠. 자, 이러한 모습이 재현될 수 있을 가능성이 다시 한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SVB죠. 실리콘밸리 뱅크가 자본 조달에 실패하면서요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자, 이에 따라서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일단 주식 거래가 중단이 되었고요. 이제 국가에서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예금보험공사 FDIC죠. 자, 이 은행을 대신해서 예금 지급 업무를 하기로 했고요. 이번에 이러한 조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의 조치라고 합니다. 이번에 SVB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은요,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은행 파산이었다라고 해요. 여기 보시면 자산 규모가 209빌리언에 달합니다. 자, 우리 돈 250조 원 가까운 큰 금액을 가지고 있는 은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이 은행의 파산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일으킬 수 있는 도화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 연방정부에서는 재빠른 영업 정지 조치를 취했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지금 바꾼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자, 이번에 이러한 리스크가요, 금융권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제2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러한 은행의 셧다운은요 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어제 장은 이제 금요일 장이었기 때문에
한 주를 마감하는 장으로서 상당히 공포감이 크게 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아무래도 빨리 매도를 하고 다음 주를 지켜보자는 세력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더욱더 큰 폭의 증시 하락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금융 시스템 전체에 시스템 리스크를 촉발시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공포감, 경기 침체의 공포감 때문인지 이번에 있을 FOMC 때 빅스텝의 확률은 대폭 감소를 했습니다. 자, 어제까지만 해도 빅스텝 확률, 그러니까 0.5%포인트 50bp 금리 인상 확률이 67.5%였는데요. 자,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이게 39.5%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대신에 베이비 스텝의 금리 인상 확률이 60.5%로 크게 올랐어요.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FOMC에서 베이비 스텝을 하건 빅 스텝을 하건 중요한 거는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경기 하강 위기가 오느냐 안 오느냐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은요, 역시 중소형 기술주랑 관련이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벤처기업에 주로 자금을 대주는 업체 은행이기 때문이죠. 자, 이에 따라서 러셀 2000 지수의 하락이 오늘 심했어요. 2.95%나 빠졌습니다. 기술주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나스닥 지수 역시 다우 지수보다도 하락이 더 컸는데요. 러셀 지수는 나스닥보다도 더 작은 중소형 기술주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더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S&P 500 지수의 차트를 보면요, 오늘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121선과 201선은 모두 깨고 하락하는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자, 이러한 하락은 대세 하락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정말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자금과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매매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큰 손실이 기대가 될 때는요, 짧게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한번 끊어줄 필요가 있고, 모아둔 현금을 바탕으로 좀 더 주가가 싸지면 그때 좀 더 많은 수량을 매수할 필요가 있겠다. 주가가 좀 더 안정화되면 좀 더 많은 수량을 매수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현재는 리스크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번 주 미국 고용보고서 발표가 끝나면서 한 차례 큰 이슈는 넘어갔고요. 중요한 건 다음 주 14일에 있을 미국 CPI 지수 발표가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낮아지는지 아니면 좀 정체가 되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빠질 때 0.3%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73불로 마감을 했고요. 자, 오늘은 51선 지지에 걸쳤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지금 한 168불 정도에서 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다음 주에 168불을 깨고 내려가면요, 한 150불대 초반까지도 하락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다음 주 양봉을 보여주고 상승을 하면 일단 한 180, 한 6불 정도를 목표로 반등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라는 거는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지금은 단기적으로 과매도권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지금부터 조금씩 매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질 때 다시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매수를 좀 참으셔야 될 구간으로 생각이 됩니다. 매크로 상황도 안 좋고 테슬라 주가도 최근에 많이 빠지고 해서 좀 우울할 수 있는데요. 테슬라 주가의 반격의 서막은 역시 이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이버 트럭이 되겠습니다. 사이버 트럭은 올해 여름부터 생산에 어느 정도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아마 올해 연말부터 대량 양산 체제에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올해 있을 호재 중에 가장 큰 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모건 스탠리에서 사이버 트럭이 그닥 인기가 있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테슬라 불 세력들의 대표적인 애널리스트 중에 한 명이죠. 이 아담 조나스가 있는 모건 스탠리에서 이런 말을 하니까 더욱더 고개가 좀 갸우뚱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모건 스탠리는 어저께 사이버 트럭이 그렇게 대중적인 매력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의견에 따르면 테슬라의 이 사이버 트럭이 컬트카가 될 것 같다. 자, 컬트라는 거는 뭔가 매니아적인 의미를 뜻하는 것이죠. 자, 훨씬 더 제한된 볼륨을 가진, 그러니까 판매량이 그렇게 크지 않고 매니아만이 즐기는 그런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모건 스탠리는 연간 사이버 트럭이요 5만 대밖에 판매가 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좀 말이 안 되죠. 이미 150만 대 이상의 사전 주문이 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좀 믿어지지가 않는데 모건 스탠리는 이 사이버 트럭 디자인에 대해서 상당히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중성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파격적인 디자인이 맞습니다. 현재는 뭐 150만 대 이상의 사전 주문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러한 파격적인 디자인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 그러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뭐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픽업 트럭의 모양인 뭐 포드 F150이라든지 쉐비의 실버라도라든지 어느 정도 각진 형태의 뭔가 마초적인 느낌이 강한데요. 그러한 차들에 비해서는 사이버트럭이 워낙 디자인이 파격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자, 이 차도 대주가 돼서 일부가 되면 또 이러한 디자인의 매력의 일부를 잃을 수도 있다라는 거는 리스크다라고 모건 스탠리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모건 스탠리의 이러한 발언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요. 사이버 트럭이 맡을 시장이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팔렸던 글로벌 탑10 베스트셀러 차량 중에요. 픽업 트럭이 무려 4대나 위치해 있습니다. 포드 F150으로 유명한 F 시리즈 같은 경우는 글로벌 판매량 3위에 등극해 있고요. 실버라도부터 토요타 하이락스 램 픽업까지는 7등, 뭐 9등, 10등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탑10 베스트셀러 중에 4개 차종이나 픽업 트럭이 랭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이버 트럭이 상당히 중요한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미국인 4명 중 1명은 아직 사이버 트럭 구매를 고려 중에 있어요. 자, 여기에서만 보더라도 사이버 트럭, 이 픽업 트럭 4개 차종 모델만 합하더라도 200만 대가 넘는 수준입니다. 자, 그러면 4분의 1이다라고 치면요, 연간 50만 대 정도는 사이버 트럭이 판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아직까지는 포드 F150 라이트닝이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인들에게 가장 지금 관심 있는 픽업 트럭으로 등극해 있지만 사이버 트럭의 인기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등의 인기도를 보여주고 있고 3등은 실버라도 EV, 4등은 토요타 타코마 EV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차들은 아직 나오지 않았죠. 하지만 사이버 트럭과 관련해서 이러한 사항들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어요. 디자인에서 오는 이질감 때문인지 미국인들은 사이버 트럭이 진짜 픽업 트럭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56%나 된다고 합니다. 미국인 픽업 트럭 사용자의 한 44% 정도만이 리얼 트럭 진짜 트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이버 트럭의 런칭일에 대해서도 앞으로 2, 3년은 더 걸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네요. 1년 안에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7%에 좀 불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나올지도 모르겠다, 안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도 뭐 26% 가까이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역시 중요한 거는 인프라랑 주행거리라고 봅니다. 테슬라는 이런 면에서 특히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 완벽한 인프라와 주행거리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일렉트릭 픽업 트럭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구매 요인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롱 마일리지 레인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행거리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된다는 거고요. 몰 차징 스테이션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충전소도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런 면에서는 테슬라가 1등이라고 볼 수 있겠죠. shorter 차징 타임도 나와 있네요. 충전 시간도 짧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픽업 트럭 같은 경우는 차량이 무겁기 때문에 배터리가 많이 필요하고요.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자, 아무래도 차징 타임도 중요하고 멀리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사이버 트럭은 한번 충전하면 600km에서 800km 정도 달릴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V4 슈퍼차저까지 지금 테슬라는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슈퍼차저 스테이션도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테슬라가 앞서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역시 가장 중요한 건요, 양산 실력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물론 이러한 기본적인 인프라와 스펙도 중요합니다만 일단 차량이 많이 나와야지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최근에 포드 F150 라이트닝 같은 경우는요, 생산 일시 중지에 들어갔어요. 자, 배터리 문제 때문에 생산이 일시 중지가 되었는데 2월 초부터 생산 중지한 게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달이 넘게 지금 생산 중지 상황이에요. 배터리 이슈 때문이었는데, 자, 이제는 이에 더불어서 리콜까지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배터리 문제로 F150 라이트닝 18대가 리콜이 되었는데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감 때문인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배터리 불량의 원인은 셀 공급업체 SK-on의 조지아주 제조 시설 문제로 파악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생산은 3월 13일 월요일에 재개될 것이고, 포드는 배터리팩 재고를 아직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테슬라를 제외한 다른 업체들은요, 배터리 생산 기술도 없고 관련된 노하우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터리 문제가 발생을 하면요,
하는 수 없이 이렇게 크게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교섭력이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하지만요, 테슬라는 배터리 생산 기술에 오히려 앞서가고 있는 자동차 생산 업체이고요. 원대한 목표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배터리 문제로 크게 분란을 일으킨 적도 없는 회사입니다. 현재 이미 30GWh 넘는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는 이 기가 네바다에서요, 이제는 100GWh 4680 생산을 하겠다. 모델 3Y 150만 대나 생산할 수 있는 이 4680 배터리 생산을 하겠다라고 기가 네바다 확장을 이미 발표한 상황이고요. 장기적으로 테슬라는 500GWh의 배터리 생산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모델 3Y 750만 대 분량이에요. 더 장기적으로는 2에서 3TWh까지 배터리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테슬라는 배터리 생산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ESS까지 지금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죠. 자, 이에 따라서 사이버 트럭을 생산함에 있어서도 역시 4680 배터리 셀 생산이 중요할 건데, 이런 포드와 같은 문제는 테슬라에게는 없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역시 중요한 건 양산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사이버 트럭이 대중적 매력을 갖추지 못한 디자인이라고 할지라도요, 중요한 건 일단은 생산은 훨씬 더 많이 된다는 거고, 더욱더 중요한 거는 트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매력적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포드 F 시리즈를 뛰어넘을 수 있는 향후 그러한 픽업 트럭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포드 F 시리즈가 연간 79만 대 판매가 된다고 하는데요.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도 연간 80만 대 이상 판매되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현재는 절대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121선과 201선 모두 깨고 내려온 S&P 500을 보면 더욱더 그러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테슬라 미국 주식 투자에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께서는 아트라운 TV 유료 멤버십 한번 가입해 보셔가지고 매매 급소 알람 서비스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는 매도 급소 상황으로서 매수는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매수 급소가 발생하여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기적으로 테슬라 주가의 상승이 예상이 되는 시점에, 그러니까 분위기가 호전되는 시점에 들어갈 필요가 있고요. 아트란TV 유료 멤버십을 가입하시게 되면 매매 급소, 매도 급소 알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가는 투자 이어나가실 수 있습니다. 가입은 매 핸드폰 영상마다 가입 버튼 있으니까 이를 통해서 가입을 하실 수 있고요. 한 달에 딱 8,990원 점심 한 끼 가격만 아끼시면 본 서비스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